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를 마지막 코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RB센터 조성우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포트 상담 준비를 했습니다. 022-482, 022-48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시면 또 포트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연락 주셔서 좀 상담 시원하게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조성우 차장과 얘기 나눌 주제도 무엇인지 주제 바로 만나볼게요. 수급 쏠림에서 얻는 힌트다라고 오늘 제목을 지어주셨는데 네. 수급 쏠림 정말 심하죠, 요즘. 그렇죠. 그러니까 홍다 네. 이슈가 그 과도기적인 시장의 흐름을 이제 연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 게임에 대한 심리는 확실히 위축이 이제 됐지만, 이제 반대급부로 어떤 특정 업종이나 이제 종목 쪽에서 이제 수급이 그쪽으로 쏠려 들어가면서 이제 특정한 종목이나 섹터에서만 좀 시세가 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든 뭐 좀 꾸역꾸역 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양상으로 좀 전개되고 있는데 네. 일단 코스피 차트 잠깐 보고 오늘 저기 세 번째 정규 종목이 있어가지고 빨리 좀 지나갈게요. 시황은. 네. 자, 코스피를 보게 되면 어제 뭐 외국인이 코스피 3,400억, 선물 2,800억을 샀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 4일 연속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거래량이 줄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역시 이제 홍다 이슈로 지수에 대한 좀 기대감만이 좀 약화됐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관망세가 아무래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거래 대금 이제 감소세로 이어진다. 이제 이런 거고 외국인이 그나마 이제 홍다 이슈 이후에 사실 우리 시장에 사실상 수급적인 요인으로 지탱을 해주는 그런 주체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거래 대금이 감소하는데 몇몇 섹터를 보게 되면 여긴 좀 양상이 다르다 이거죠.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그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특히나 이제 전기전자나 이제 화학 업종에 집중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뚜렷한데 어제 이제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2천억을 샀거든요. 근데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되고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그러니까 섹터 쪽에서 약간 온도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기전자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학 업종도 한번 볼게요. 자, 화학업종도 최근에 거래량이 최근에 오히려 좀 이전보다 약간 늘어나는, 그러니까 최근에 2차 전지 소재주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이쪽에 수급이 쏠리고 있다 볼 수 있고, 근데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섹터가 어제 외국인이 한 500억 정도 산 운수창고. 이 친구도 보게 되면 최근 오히려 거래량이 좀 늘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거래 대금은 감소하고 있는데 특정한 업종 쪽에서는 오히려 거래 대금이 유지되거나 증가하고 있는 모습. 이게 이제 시장의 고스란히 이제 수급 쏠림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일단 뭐 다행스러운 거 아까 저 마켓 세븐에서 2차 전지 소재주 쪽을 워낙에 잘 다뤄주셔서 좀 종목만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다음 2차 전지 소재 중에 일단은 가장 좀 핫했던 게 LNF였잖아요. 정말 이건 뭐 이가 시가총액이 6조짜리인데 6조짜리가 막 갭상승을 하고 막 상한가에 근접하고 막 이러면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LNF가 근데 최근에 약간 좀 고점에서 주춤하다 싶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SKC가 또 치고 올라오죠. 또 여기서 이제 또 찾다 보니까 이제 하나 남았다 해서 상진 EDP 이런 거 이제 들어 올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정말 저게 아찔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유혹적인 섹터인 건 분명해요. 맞아요. 그런데 네. 이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뭐 2차 전지 소재주가 뭐 여기서 뭐 더 가냐 마냐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뭐 드릴 생각은 없고 다만 어쨌건 좀 올만치 왔다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떠한 힌트를 얻고 있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시장의 전략에서 수소차를 굉장히 제가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아직은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이 2차 전지 소재주의 어떤 좀 고점과 수소차의 좀 이 어떤 좀 반등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크로스가 될 것 같은 손바뀜? 느낌. 네, 손바뀜. 그러니까 네. 요 다음은 좀 수소차일 것 같은 좀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들고 있기 때문에 요쪽 저도 그래서 2차 전지 소재주 쪽은 유혹적이지만 꼭 참고 잘 보고 있다. 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네. 근데 이제 이들 종목들은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걸 좀 굳이 평가를 하자면 2차 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외국인의 테마주 같은 그런 성격들 있죠. 네.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이 자고 일어나면 이쪽으로 이제 쏠려드니까. 그리고 이제 그럼 개인들은 이제 어느 쪽에서 수급이 쏠리냐면 역시 이제 단연 경협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제 경협주도 또 예, 괜찮았죠. 경협주가 최근 이틀 동안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요게 사실은 이제 경협주도 이제 어제도 뭐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해서
저도 이제 뭐 굳이 뭐 다른 분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굳이 뭐 얘기할 거 있나 싶은데 이게 좀 양상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신원이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난티.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뭐 그냥 경협점 대표적인 녀석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과거만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이러다가 신원 아난티 그냥 뭐 눌리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싹 가라앉으면서도 일단락되고 사실 이런 양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경협주가 다른 게 후속주가 나타난다는 거죠. 후속주. 예를 들면 이제 선도전기 같은 거, 어제 상한가 같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명전기. 그러니까 지금 경협주 양상이 좀 다른 게 이전에는 신원 아난티 올라갔다 그냥 내려가면 끝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신원 아난티가 좀 눌리더라도 다른 쪽에 이제 후속주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경협주가 조금 이번에는 이제 과거와는 좀 양상이 좀 다르다.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의 트렌드는 뭐 어쨌든 2차 전지 소재하고 지금 경협주만 보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좀 힌트를 찾아서 좀 전략을 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정리를 저희가 먼저 해드렸고요. 오늘 이제 정규 종목 세 번째 종목 나간다라고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종목 얘기를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 종목 한번 점검하고 싶은데 시간상 오늘 종목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네. 전체적인 우리 이제 포트 점검은 이제 다음에 또 해드리는 걸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 정규 종목들은 다 아시잖아요. 서울 바이오시스하고 이제 교촌 FMB가 있는데 이 두 종목을 지켜보면서 이제 제가 좀 추가적으로 하나를 좀 반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종목들이 뭐 실적들은 괜찮으니까 하반 경직은 굉장히 좋은데 공격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뭐 실적이 좋다고 해서 이게 막 움직이는 이제 그런 시장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이 사상 최초로 70조를 돌파한다는 소리가 나와도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적만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알파에 요인이 있어야지만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하이브리드 성격으로 좀 종목을 갖고 왔는데 기존에 이제 저희 철학과는 똑같습니다. 일단 종목명을 공개할게요. 네. 컨택트 위드 코로나 소비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갖고 있는 오늘 용평 리조트를 세 번째 정규 종목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저랑 굉장히 친숙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스노보드를 탔어요. 아, 보드 좋아하시는군요. 예, 제가 스노보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안 하고 스노보드 강사에도 먹고 살 수 있는. 네. 뭐 혹시나 제 보드 타던 사진 하나 제가 아까 보내드렸는데 네. 보여주시면 좋고. 예, 제가 소식적에 차장님이세요? 용평 리조트를 저렇게 네. 한적하게 누비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립네요. 지금은 이제 뼈도 약해져가지고 이제는 과거처럼 즐길 수 없는데 굉장히 친숙한 기업이자 종목인데 일단 저도 살짝 덧붙이면은 이 나이에 작년에 처음으로 보드에 입문했습니다. 저한테 배우시면 이제 무료로. 네. 네. 일단 뭐 저런 건 참고로 뭐 재미삼아 네. 보여드린 거고요. 일단 용평 리조트의 종목 계열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시다시피 뭐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특히 어머님 아버님들께 제가 종목을 갖고 올 때 친숙한 종목을 많이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뭐 코스피 서비스업에 소속돼 있고요. 시가총액은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좀 많이 내려왔죠. 뭐 주가가 좀 싼 측면이 있고. 뭐 리조트, 골프, 뭐 스키, 콘도 분양 등의 레저 산업을 좀 총괄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위드 코로나 이제 수혜에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액면가도 5,000원인데 현재 주당 순자산이 뭐 7,800원, PBR이 0.5배 수준으로 상당히 자산 가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최근에 용평 리조트 실적 추이를 한번 보자고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뭐 약간의 타격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빠르게 그 부분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이 눈에 띄는데 일단 볼게요. 연간 한 300억 정도 수준의 이제 영업이익을 내는 견실한 사실 리조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손실이 불가피했죠. 근데 딱 손실 규모가 제한적이잖아요. 사실 하나투어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매년 한 2, 300억 벌던 뭐 하나투어가 연간으로 막 1,000억 적자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투어가 위드 코로나 수혜 기대감을 올라가잖아요. 근데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의 어떤 좀 타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상당히 좀 제한하고 있다. 이 부분이 눈에 띄고 그리고 이제 분기 실적 추이도 한번 볼게요. 분기 실적에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지금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된 게 보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2분기에 이제 콘도 분양 사업이 상황리에 마감이 되면서 그게 장부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새로 예. 짓고 있어요. 예, 새로 또 짓고 네. 있는 것도 또 분양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아폴리스 콘도 이 분양한 게 납기가 이제 2021년 6월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장부 인식이 됐고 또 이제 짓고 있는 것들이 또 이제 장부 인식이 되면 실적이 저렇게 일회성으로 확 증가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는 뭐 분양 사업의 어떤 매출 비중이 보통 한 40% 미만 정도고 대부분이 리조트 운영 사업이었는데
최근은 어쨌든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 인바운드 쪽에서 좀 이제 매출이 좀 비중이 떨어지다 보니까 콘도 분양 사업의 어떤 사업 비중이 절반을 좀 넘어가는 상황인데 어쨌든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하면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용평 리조트의 기대 모멘텀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위드 코로나 수혜가 이제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인데 일단 지금 객실 예약률 증가세가 좀 뚜렷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홈쇼핑 같은 거 보시면은 뭐 물론 용평 리조트도 있지만 뭐 이제 그 대형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리조트들이 지금 최근에 그 패키지 그 상품들을 홈쇼핑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출시하고 있는데 이게 맞아요. 완판돼요. 저 봤어요. 네, 뭐 네. 숙박에 뭐 조식에 뭐 곤돌라 이거 뭐 포함한 패키지를 방송에 딱 1시간 하게 되면 뭐 이게 완판이 되는 거니까 객실 예약률 증가가 지금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동계 스키 시즌이 정말 최성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스키 리조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요맘때쯤 되면 이제 시즌권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시즌권 판매라는 것은 일단은 돈을 먼저 땡기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을 땡길 수 있는 정말 최대 그 성수기고 이 위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스키어 보더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그때 추억을 뭐 해가지고 몰려든다면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 기저효과까지 반영한다면 큰 폭의 실적 성장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이게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저도 이제 예전에 한참 보드 탈 때는 주말마다 그 시즌방이라고 해서 거기 이제 방을 하나 얻어놓고 이제 보더들이 이제 모여서 먹고 자고 하면 그 지역에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모멘텀으로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지금 최근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지금 아웃바운드 중심으로 시세가 났어요. 뭐냐면 항공, 여행,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 뭐 사이판이 뭐 열렸네, 뭐 비행기가 꽉 찼네 이런 거였는데 어디까지 아웃바운드로 할 거예요? 인바운드 쪽은 그럼 얘는 여행 레저 아니에요, 그죠? 이쪽으로도 분명히 턴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 전지 소재주가 어느 정도 시세가 이제 이 고점을 찍으면 소속차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듯이 이 위드 코로나도 지금 아웃바운드 쪽에 많이 지금 쏠려 있는데 이쪽이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했을 때 인바운드 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호텔 레저 같은 국내 여행 관련주 뭐 렌터카주 이런 쪽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얹어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련주에 생각. 들어가죠. 그렇죠. 네. 어쨌건 뭐 물론 이제 뭐 경협주로 이제 어제 막 경협주가 움직일 때 어느 정도 거래가 실리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좀 붙긴 하는구나. 금강산 관광 소유주로 좀 분류가 돼 있거든요. 어쨌건 최근에 어떤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요 플러스 알파라면 그러면은 뭐 제 종목들이 좀 보통 요즘 많이 누워 있기 때문에 이제 지루한 감이 있는데 좀 단기적으로도 어쨌건 조금 고도를 올려놓고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용평 리조트를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반등을 한 부분이 있네요. 요거는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요 이틀 동안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경협으로 반영이 된 거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사실은 거래량 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사실 이게 위드 코로나를 야금야금 먹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행이나 항공주에 가려가지고 이렇게 눈에 띄게 띄지는 않았죠. 맞아요. 그런데 경협이 붙으니까 거래량이 활발해지면서 위드 코로나 샀는데 경협도 붙어 하면서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는 모습이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6,600원 제시해 드리고 손절가는 요즘에 종목 변동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 잡을게요. 그래서 5,350원 잡아 드리고요. 일단 최대 비중은 정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20%까지 진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용평 리조트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결국에는 포인트들 저희가 다 짚어봤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조성의 퍼스트 클래스를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